근로자랑 좀 합의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 네. 이런 것도 좀 괜찮은 거예요? 가능하지 않죠. 네. 그렇죠? 이것도 형사벌이라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병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에드플라이어 박노준입니다. 노무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율의 김성종 노무사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노무사님. 2023년 지금 최저시급이 얼마죠? 2023년이요? 네. 내년도 최저시급은 9,620원. 네, 시간급 기준으로 9,620원으로 결정이 됐죠. 네, 그래서 이미 결정이 됐고, 그러니까 매년 이 기한을 넘겨서 이게 결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언제였는지 모르게 아무튼 기한 내에 합의가 됐고, 이번에 합의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쉽게 된 이유는 그냥 다 나가버리셨어요. 네. 그걸 뭐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못 해먹겠다라고 이제 다 나가버리셔가지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노동계 쪽이 있을 거고 이제 기업 쪽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중간에서 이제 그 공익위원이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냥 임의로 9,620원이라는 숫자를 정해서 이제 표결에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로자위원 쪽 몇 분이랑 해가지고 표결해서 통과가 돼서 이 9,620원으로 통과가 된 거고 이제 사용자 쪽에서는 이제 이거를 올해랑 동결을 하자라고 얘기가 됐었고 이제 이런 노동계 쪽에서는 1,890원을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결국에는 9,160원 올해죠. 네, 9,620원으로 결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최저임금 적용 시기는 언제고 네. 또 어떤 사업장에 좀 적용이 될까요? 네,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 기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한 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럼 1급이랑 월급 기준도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시면 네, 1급 기준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뭐 만약에 최저임금을 뭐 리플렛이나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그 8시간 기준으로 나오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주 40시간 기준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8시간 기준으로 나오는 1급인 거고 그건 당연히 시간급 곱하기 8시간을 하면 76,960원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 우리 1급이 얼마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이제 월급을 가지고 나누기 이제 원력상, 달력상의 일수를 나누시는 게 뭐 1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좀 궁금한 게 네. 생겼는데 최저임금 미만으로 네. 그 지급을 할 경우에 근로자랑 좀 합의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 네. 이런 것도 좀 괜찮은 거예요? 가능하지 않죠. 네. 네. 최저임금 미만으로 뭐 합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법을 위반을 하는 거니까 그 합의는 무효가 되고 이제 그 기준이 끌어올려지는 거죠. 최저임금으로. 그래서 그 미만으로 주기로 한 게 결국엔 무효가 돼서 그 차액만큼을 더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원장님 입장에서는 쉽게 생각을 하셔서 뭐 좀 미달로 줬다라고 하면 뭐 알았건 몰랐건 뭐 관계가 없겠죠. 그렇게 원장님 입장에서는 뭐 처벌은 안 받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러니까 뭐 덜 준 돈 주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면, 형사처벌 규정도 당연히 있죠. 형사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노동청 사건에서 그 원장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돈만 주면 되지 뭐라고 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우리가 소위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이제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규정들이 많은데, 원장님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죠. 원장님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최저임금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직원한테 줬어요. 근데 직원이 나 임금 못 받았다고 신고를 했죠. 그러면 원장님께서 돈을 주겠죠. 그럼 직원들이 일반 임금 체불이라 그러니까 연장근로수당을 뭐 1.5배 해줘야 되는데 한 배만 줬다. 그 나머지 0.5배 주세요 해서 그런 것들을 주면 그냥 취하서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처벌을 안 받게 되는데 최저임금보다 미달하게 줬다라고 하면 그 돈을 다 줘도 형사처벌을 받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쓰셔서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계약 기간 내에 이 직원이랑 근로계약을 하고 네. 그 기간 내에 최저임금이 이제 변경될 때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뭐 당연히 최저임금이 뭐 중간에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겠죠. 우리가 뭐 다 1월 1일 기준으로 뭔가 입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뭐 지금 뭐 9월, 10월 달에 뭐 입사를 해서
지금 최저임금 기준으로 이제 계약서를 쓰겠죠. 그런데 이제 내년이 되면 당연히 1월 1일 기준으로 급여를 인상을 해줘야 되는 게 필요로 하고, 뭐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게 당연히 명확합니다. 명확하지만 뭐 계약서를 안 쓴 것 자체가 바로 위법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 계약서 자체를 입사할 때 썼다라고 하면 당장 그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금을 최저임금에 맞춰서 다시 계산해서 지급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 그리고 다음 질문은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질문인데 네. 보통 이제 채용을 할 때 수습 기간을 두고 채용을 하는 병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수습 기간 경우에는 이제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 있는지, 네. 아니면 뭐 어떻게 줘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네. 알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병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규정이 그렇게 유효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병의원에서는 다 네트로 주죠. 네트로 주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서, 병원 밖에서 이야기하는 그 200만 원하고 병원 내에서 이야기하는 200만 원은 천지 차이거든요. 그렇죠? 밖에서 이야기하는 뭐 예를 들어서 19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올해 2022년도에도 190만 원을 줄게요라고 하면 밖에서, 이제 병의원 밖에서는 세전 190이기 그쵸. 때문에 낼거 이거는 다 바로 띄고, 네. 최저임금에 바로 위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근데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190은 네트 190이기 때문에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그렇죠. 네. 이거를 환산하면 200만 원 넘어가고 최저임금에 바로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요즘에 뭐 채용을 하면서 뭐 시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네트 뭐 190 미만으로 준다는 솔직히 뭐 거의 보기 어렵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수습이니까 뭐 3개월 동안 최저임금 미달하게 주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과연 구인이 될지, 그런 부분도 있어서 실제로 실무상 쓰기는 어렵지만 일단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하면 최저임금보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90%까지 수습기간 그 3개월 동안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3개월은 그렇게 주려면 최소한 1년의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정규직으로 계약을 했을 때에 그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금 원장님께서 달리 생각을 해보시면 그 90%에 이제 꽂히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페이 원장님이다 이런 분들은 뭐 급여가 굉장히 세겠죠. 그분들은 뭐 50%를 깎아도 최저임금에 미달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90%라는 거의 숫자에 뭐 연연하실 거는 아니고 그 기준 자체가 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뭐라고 할까요? 일반 페이 원장님이나 뭐 실장님이나 뭐 기본급의 80%를 주겠다, 아니면 70%를 주겠다라고 계약을 하더라도 그 기준 자체가 최저임금의 90%보다 높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 네. 아까 전에 네. 그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 시에 처벌을 받는다고 했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차액만큼은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제 형사처벌 규정으로 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뭐 행정벌인 뭐 과태료나 이 형사벌인 형벌, 이거는 좀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은 다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자죠. 우리는 법인 전환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개인 사업자인데 벌금형을 맞게 되면, 그렇죠? 이것도 형사벌이라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최저임금 미달을 했기 때문에 전과자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 아들한테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최저임금을 미달하게 주시는 거는 좀 잘 검토를 하셔서, 이게 죄라는 게 그렇잖아요. 원하든 원치 않든 그 결과로서, 그렇죠? 그게 감경 사유는 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처벌은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계약서를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장님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노무 관련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